이번엔 도형을 정렬시키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키보드 또는 마우스로 일일이 움직여 서로 다른 도형을 정렬시키는 방법은 쉽지가 않습니다.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봐주세요. 자, 선생님이 화면 보면 상자랑 폴리곤 갖고 왔는데요. 상자는 좀 길게 늘렸어요. 자, 이 두 도형을 정렬을 시키고 싶은데 여러분 이 도형을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그리고 키보드로 이렇게 움직이면 가운데 정렬이 된 것 같나요? 눈으로 보면 된 것 같을 수도 있지만 정확하지는 않아 보이죠. 자, 그래서 이걸 어떤 기능을 사용해서 두 도형을 가운데 정렬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를 전체 드래그해서 두 도형을 선택해 주고요. 우측 상단 보면 정렬이라고 보일 거예요. 정렬 보이나요? 네, 이 정렬을 눌러줍니다. 정렬을 눌러주면 도형 주변에 검은색 점들이 생겨나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왼쪽 점 한번 눌러 볼게요. 네, 왼쪽으로 정렬이 되죠. 오른쪽 점을 눌러보면 오른쪽 정렬, 가운데로 눌러보면 가운데 정렬이 되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도형을 나머지 가운데 정렬시키면 정 가운데 두 도형이 위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로 가운데 정렬이 여러분 많이 쓰이니까 꼭 기억해 두도록 하세요. 자, 영상을 한번 멈추고 여러분 한번 직접 해 보도록 하세요. 이번엔 도형의 복사, 복제, 그룹 만들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복사 붙여넣기와 관련하여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는 단축키가 있을 거예요. 말해볼까요? 네, 맞습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죠. 자, 키보드에서 이 두 단축키를 누르면 여러분 도형이 복사되고 붙여넣기가 됩니다. 자, 화면 보세요. 선생님 예시로 설명드릴게요. 자, 상자 하나 갖고 왔어요. 상자 하나 갖고 왔고 또 도형을 누른 다음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지금 복사와 붙여넣기가 된 것을 여러분이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선생님 저는 단축키를 외우기 싫어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는 왼쪽 상단 보면 여러분 복사 보이나요? 복사. 네, 그 다음에 바로 오른쪽에 붙여넣기 있죠. 붙여넣기. 네, 이 두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복사, 붙여넣기, 복사, 붙여넣기. 네, 지금 도형들이 복사와 붙여넣기 된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피젯 스피너를 만들기 위해 각각 흩어져 있는 도형을 하나의 덩어리로 만드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자, 화면을 보세요. 선생님이 4가지 도형을 갖고 왔습니다. 이 4가지 도형은 지금 각자 개별로 이루어진 것을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 4도형을 하나의 덩어리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우측 상단 보면 여러분 그룹화 보일 겁니다. 그룹화 보이세요? 네, 그룹화 한번 눌러 볼게요. 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봤나요? 네, 한번 반짝하더니 도형의 색이 빨간색으로 같아졌죠. 네, 그룹화란 여러가지 도형을 하나의 덩어리로 만드는 작업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선생님 저는 색이 아까처럼 달랐으면 좋겠어요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이런 경우는 여러분 당황하지 말고 도형을 클릭한 다음에 여러분 여기 솔리드 보이나요? 솔리드 눌러주세요. 그 다음 밑에 여러 색 보일 겁니다. 여러 색 눌러주면 원래의 색으로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작업은 실제 3D 프린터로 출력할 때 의미 없는 작업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필라멘트의 색에 따라 출력물의 색이 결정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화면에서는 빨간색, 주황색, 파란색, 초록색의 도형이 보이죠. 근데 만약
3D 프린터의 필라멘트가 하얀색이라면 이 네 가지 도형은 하얀색으로 아마 출력이 될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이런 질문을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선생님, 저 그룹화 잘못 눌렀어요. 저 잘못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되죠? 라고 말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는 여러분 우측 상단 보면 요 그룹 해제 보이나요? 네, 요 그룹 해제를 눌러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확인했던 도형처럼 이 네 개의 도형이 개별로 지금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도 영상을 한번 멈춰보고 한번 따라해 보세요. 피즈 스피너에 베어링이 들어갈 링을 만든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기본 쉐이프, 기본 도형에 한번 도형을 내려다 보면 요 링이 보일 거예요. 링을 한번 선생님이 가져와 볼게요. 자, 실제 여러분 베어링이 들어갈 링은 따로 수치를 재어서 만들어요. 이 링을 사용하지는 않으니까 그거 염두하세요. 자, 그럼 이제 베어링이 3개 들어가는 피제 스피너를 만든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아까 여러분은 우리 옛날에 배운 것처럼 선생님 복사랑 붙여넣기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겠죠. 자, 그럼 선생님 단축키로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복사 붙여넣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링 3개가 나타났죠. 자, 그러면 문제는 이 상태로 있으면 베어링이 들어가기 힘들기 때문에 도형을 키보드로 한번 이동시켜 볼게요. 자, 어떤가요? 베어링 3개가 들어가는 링을 선생님이 잘 만든 것 같나요? 네, 여러분 뭔가 이상한 점을 느꼈을 거예요. 키보드로 직접 이동하면 물론 어느 정도 이동이 어렵지 않다라고 말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정교한 작업은 아마 힘들어질 겁니다. 자, 이럴 때는 복제의 기능을 사용해 보도록 합시다. 자, 아까 만들었던 링 2개는 지울게요. 도형을 클릭하고요. 그럼 복제는 왼쪽 상단에 있어요. 왼쪽 상단에 지금 영어인데요. 당황하지 말고요. 복제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자, 한번 눌러볼게요. 단축키로는 컨트롤 D예요.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여러분 확인했나요? 네, 도형이 반짝할 뿐 별다른 특징이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죠? 자, 여기서 선생님 키보드로 한번 오른쪽으로 살짝 이동 한번 해볼게요. 자, 이동했고 다시 한번 복제 눌러 보겠습니다.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지 잘 보세요. 네, 도형 하나가 더 만들어진 것을 여러분이 알 수 있죠. 그리고 머리도 똑같이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해볼게요. 도형 눌러주고요. 자, 복제 눌렀어요. 자, 이번엔 여러분 Shift 키, 키보드의 Shift 키를 누른 채 도형을 움직여 볼게요. 키보드로. 네, 일직선으로 도형이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자신이 원하는 거리에 어느 정도 이동시킨 다음 다시 한번 복제 눌러주면 도형의 복사뿐만이 아니라 도형의 이동 명령까지 반복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영상을 멈추고 한번 따라해 보세요. 피즈 스피너에 베어링이 들어갈 부분에서 기본 도형 링을 활용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거 활용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무엇으로 베어링이 들어갈 공간을 만들 수 있을까요? 바로 구멍 도형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아까 기본 쉐이프, 기본 도형에서 도형을 가져오면서 빗금이 쳐져 있는 도형 2개가 있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이거 화면 보면 선생님이 표시해 놨죠. 상자, 원통 보이죠?
자, 이게 바로 구멍 도형입니다. 구멍이 뚫려 있는 도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마우스를 드래그해서 가져와 보겠습니다. 상자 갖고 왔고요. 자, 원통 갖고 왔어요. 자, 입체 도형인데 완전히 투명하게 지금 보이는 거 여러분 확인할 수 있죠? 한번 보세요. 완전히 지금 투명한 것을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선생님이 구멍을 뚫는 팁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구멍을 뚫은 도형이 지금 보이는데요. 자, 구멍 도형의 높이를 여러분 조금만 높여주세요. 높이를 조금만 높여주면 자신이 어떤 부위를 구멍을 뚫는지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 수 있거든요. 구멍 도형의 높이를 조금만 높여주세요. 그러면 구멍을 어디를 뚫을지 여러분이 쉽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팁 하나 기억해 주세요. 그렇다면 여기서 구멍은 상자, 원통 모양 밖에 못 만드냐고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 기본 쉐이프에서 구멍 도형을 찾아보면 알겠지만 상자, 원통 말고는 찾기가 힘들었을 겁니다. 자, 선생님이 답을 하면 그것은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 방금 구멍을 뚫은 도형을 한번 클릭해 보면 여러분 쉐이프의 솔리드랑 이 구멍 보이죠? 자, 이 구멍을 눌러보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눈으로 확인해 보세요. 지금 도형 전체가 구멍 도형이 된 것을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이 다양한 구멍 도형을 이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자, 그럼 예를 들어 선생님이 하트 하나 가져와 봤어요. 하트를 크게 키워 볼게요. 하트를 크게 키워 보고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구멍 도형을 작게 한 다음 높이를 아까 조금 높이면 좋다고 했죠. 이걸 한번 구멍을 뚫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멍 뚫는 방법은 그룹 만들기를 하면 된다고 했었죠. 구멍 뚫린 하트를 선생님이 방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영상을 멈추고 여러분도 한번 따라해 보세요. 피제 스피너를 보면 손잡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것을 만들기 위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작업 평면 기능을 활용해 볼 거예요. 자, 우측 상단 보면 작업 평면 도구 이렇게 나와 있어요. 확인했죠? 다음 눌러 볼게요. 누르고 지금 상자에 한번 마우스 커서를 올려놔 봤는데요. 이 지금 마우스 커서가 면에 따라 움직이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구에도 그 면에 따라 마우스 커서가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럼 내가 만들고 싶은 면의 추가 평면을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러면 주황색 면이 나오죠. 자, 그럼 이게 새로운 작업 평면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선생님 원추를 한번 갖고 와 볼게요. 새로운 작업은 정렬을 이용해서 두 도형을 가운데 정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자 위에 원추가 올려진 형태를 만들었네요. 자, 그럼 문제는 다시 원래의 작업 평면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어떻게 돌아가냐는 점입니다. 여러분 당황하지 말고 작업 평면 다시 눌러보고요. 자, 원래 작업 평면 위를 클릭하면 추가 작업 평면이 사라지고 우리가 처음 작업했던 그 평면이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상을 멈추고 따라해 보세요. 이번엔 베어링이 4개가 들어가는 피제 스피너를 만들 때 필요한 방법입니다. 도형을 좌우 대칭시키는 방법이에요. 하면 잘 보세요. 자, 여러분 기본 쉐이프 밑에 문자 및 숫자 있을 거예요. 보이죠? 문자 및 숫자 한번 눌러주세요. 자, 문자 및 숫자 보면 여러분 알파벳 L자 한번 가져와 볼게요. 알파벳 L자 가져왔습니다. 자, Shift 키 누르고
가로, 세로, 높이의 비율을 일정하게 늘렸고요. 대칭을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우를 대칭 한번 눌러볼게요. 먼저 도형을 클릭하고요. 우측 상단 보면 대칭 보이나요? 네, 이 대칭 한번 눌러볼게요. 대칭 누르면 지금 도형 주변에 3개의 검은 화살표 나와 있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죠. 자, 원하는 화살표를 눌러 봅시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확인해 보세요. 네, 선생님 요거 가로를 눌렀더니 네, 지금 좌우 대칭이 되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로 있는 화살표 눌러 볼게요. 네, 상하로 대칭이 되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죠. 네, 원하는 방향의 화살표를 클릭하면 뒤집힌 도형이 나타나는 거 여러분이 확인했습니다. 영상을 멈추고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이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피젯 스피너를 모델링을 완성을 했어요. 자, 그럼 그것을 파일로 저장을 해야겠죠. 그 다음 3D 프린터로 그것을 출력할 수 있겠죠. 자, 이제 모델링 파일로 내보내기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세요. 자, 모델링 작업이 완료되었다면 우측 상단에 내보내기 버튼이 있을 거예요. 보이세요? 네, 요 내보내기 버튼을 눌러볼게요. 자, 내보내기 버튼을 눌렀더니 디자인에 있는 모든 것, 그 다음 선택한 쉐이프 요 2가지가 나오죠. 자, 디자인에 있는 모든 것은 작업 평면에 여러분이 만든 모든 도형을 다 파일로 저장하겠다는 소리입니다. 선택한 쉐이프는 여러분이 마우스로 클릭한 도형만 선택하고 그것을 출력하겠다는 소리예요. 자, 그 다음 모든 것을 설정하고 여러분이 STL 파일로 저장을 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아마 다운로드 폴더에 STL 파일로 저장이 될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네, 밑에 지금 요거 고래쌤 이렇게 해서 STL 파일로 저장된 거 보이죠? 아, 그리고 혹시 여기서 저장 버튼이 따로 없나요? 라고 묻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팅커캐드는 저장 버튼이 따로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웹에서 모델링 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동으로 저장된다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럼 이제 피젯 스피너를 만들기 위한 팅커캐드의 가장 기본 기능 익히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장시간의 강의를 들어준 학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릴게요.